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작은 마을,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무를 하거나 물고기를 잡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고,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거나 마을에서 작은 일거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밤 손을 맞잡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부부들은 하나 둘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하며 때가 되면 아이가 찾아올 거고 말했지만 부부의 마음은 날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아내는 갑작스런 구역질에 밖으로 나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순간 아내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직감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아내의 눈에 가득 찬 기쁨을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는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내는 몸을 조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보금자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출산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을 듯 울리는 가운데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옆집에 사는 산파를 불러왔고 산파는 분주히 아내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아내의 신음소리는 천둥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방 밖을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방 안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가슴이 벅차올라 방 안으로 달려갔고 산파는 아기를 깨끗이 씻겨 건넸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성별을 확인한 산파는 고개를 갸웃하며 딸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아기를 다시 살펴보았고 남편도 아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이의 그것이 함몰되어 마치 딸아이인 것처럼 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는 분명 아들이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아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다시 아기를 살펴보고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기쁨과 놀라움에 휩싸여 아들의 이름을 크게 될 아이라는 뜻으로 태성으로 짓고 아이의 건강을 빌며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태성이 10살이 되었을 때 가족의 가난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며 땀을 흘렸지만 그 수고로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혼자서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가 태성의 가슴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태성을 불러 앉혔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너를 내시로 보내기로 했다. 이 집안에 너를 남자로 키울 힘이 없구나. 궁중에서 내시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태성은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태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태성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에 도착한 태성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휩싸였습니다. 궁중의 화려한 모습과 엄격한 규율은 그에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태성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며 내시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그의 지혜와 성실함은 궁중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은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성기능이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태성의 변화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점점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시작했고 경제적 안정도 찾아갔습니다. 이제 태성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궁중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궁중 생활을 이어가던 중 태성은 제조 상궁 서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단아하고 품위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와 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처음에는 서희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서희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궁궐 내에서 서희가 가꾸는 작은 정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꽃과 식물로 가득 차 있었고 서희는 그곳에서 평온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정원을 가꾸는 서희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은 틈틈이 정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태성은 정원에서 혼자 꽃을 가꾸고 있는 서희를 발견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태성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원은 저에게 작은 위안처와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하지요. 태성은 서희의 말에 감동하며 그녀가 가꾸고 있는 꽃들을 함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희는 태성에게 궁중 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태성은 서희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루는 태성이 정원에서 서희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물동이를 엎질렀습니다. 물이 서희의 발치로 흘러들었고 서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성은 당황하며 서희에게 사과했지만 서희는 오히려 태성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원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꽃을 가꾸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희는 태성의 진지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태성은 서희의 지혜와 부드러운 미소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태성은 정원에서 서희와 함께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태성은 문득 서희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희는 태성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려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과 서희는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꽃들이 흐드러진 정원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성은 궁중 생활 속에서도 점차 자신의 지위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긴장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궁중의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가 지켜야 할 소중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조 상궁 서희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밤, 태성은 마음속으로만 약속된 장소인 후원의 작은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버드나무 아래 위치해 있어 밤이면 어둠 속에 감춰지기 일쑤였습니다. 태성은 서희가 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적막한 정자에 앉아 있으면 그에게는 마치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복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서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는 태성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와의 만남은 태성에게 있어 궁중 생활 속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시선은 태성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희 또한 태성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엔 달과 별이 떠다녔지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태양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위험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내시들 중 몇몇은 태성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성을 경계하던 내시 장우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우는 태성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몰래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태성과 서희의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 리 없는 태성과 서희는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록 위험했지만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태성은 서희의 곁에서 힘을 얻었고 서희는 태성의 존재로 인해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원의 정자에서 만남을 이어가며 불보다 뜨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밤 달빛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태성도 서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궁중의 음모와 배신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얼마나 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밤 비밀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순간을 최대한 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우는 태성을 오래전부터 주시해왔습니다. 태성이 내시로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장우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태성의 지위 상승과 능력에 대한 소문이 궁중을 떠돌았고 이는 장우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밤 장우는 태성이 후원의 작은 정자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태성을 미행하며 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장우는 버드나무 그늘 속에 숨어서 태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복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서희가 나타났습니다. 장우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장우는 이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이내 이 상황이 태성의 비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주변 내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장우는 궁중의 내시들이 모이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내시들과 은밀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우는 태성과 서희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이를 고위 관리들에게 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시들은 태성과 서희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용해 궁중에서 태성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태성과 서희는 자신들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밤 후원의 정자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의 존재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궁중의 음모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위협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우는 태성과 서희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목격한 후 이를 고위 관리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몇몇 내시들과 함께 궁중의 고위 관리들이 모이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태성과 서희의 관계를 폭로하며 태성이 내시로서의 역할을 잊고 궁중의 규율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장우의 말을 듣고 깊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성의 비밀이 밝혀지면 궁중 전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태성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후원의 작은 정자에서 서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빛 아래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아랫도리가 뜨겁고 단단하게 서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군사들이 정자를 에워싸고 태성을 체포했습니다. 서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태성은 군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태성은 궁중의 어두운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태성이 서희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가 내시로서의 본분을 잊은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무자비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태성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서희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성의 비명소리가 어두운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뒤틀렸지만 마음만은 서희를 향한 사랑으로 굳건했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문이 계속되었지만 태성은 끝까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태성이 체포된 후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태성을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고위 관리들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서희는 태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 또한 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희는 태성을 구하기 위해 궁중의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태성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태성이 무사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고문을 견디며 서희를 지키려 했고 서희는 태성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궁중 전체를 흔들어 놓는 큰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자신의 처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불안해하던 그 순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희를 강제로 끌고 갔고 그녀는 태성처럼 궁중의 어두운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지하실로 끌려온 서희는 태성이 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태성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태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군사들은 서희를 태성 앞에 세우고 고위 관리들은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태성의 손을 꼭 잡고 고위 관리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도 태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서희와 태성의 침묵에 분노하며 더 강도 높은 고문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성은 서희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서희 또한 태성을 지키기 위해 고문을 견뎠습니다. 고문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졌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굳건했습니다. 태성과 서희는 고문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이토록 큰 시련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태성과 서희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궁중 내에서 태성과 서희를 돕고자 하는 몇몇 인물들이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태성과 서희를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보며 감동한 이들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되었을 때 구출팀은 조용히 지하실로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신중하게 움직이며 포졸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구출팀의 결의는 단호했습니다. 지하실 안에서 태성과 서희는 고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출팀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명이 태성을 깨웠고 다른 한 명은 서희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구출팀의 얼굴을 보고 희망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구출팀은 준비해둔 말에 태성과 서희를 태우기 위해 그들을 지하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실 밖에는 이미 준비된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을 조용히 제압한 구출팀은 태성과 서희를 말에 태웠습니다. 구출팀의 리더는 태성과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십시오. 저희가 이곳을 막고 있을 테니 멀리 도망가십시오. 태성과 서희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말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구출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은 빠르게 궁궐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치면서도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성과 서희는 궁궐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에 도착한 두 사람은 새로운 이름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이름을 사나로, 서희는 지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산골짜기에서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점차 아물어갔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나와 지연은 주변 마을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